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즘 대구에 이런 건물주가 있나요? 이런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건물주도 힘들고 요즘에는 세입자도 힘듭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건물주, 일반 소시민 입장에서는 건물주 아주 돈이 많은 경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물론 소시민보다는 돈이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융자를 많이 안고 그렇게 건물을 매수했는데 세입자가 나가는 경우,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힘든 그런 건물주도 적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며칠 전에 아는 지인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분이 거기에서 어떤 사업체를 하고 있는데 건물이 매매가 됐다 이거죠. 자, 매매가 됐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있죠. 매매가 되면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면 새로운 건물주가 직접 오거나 아니면 바쁠 경우에 있죠. 그 밑에 있는 사람 혹은 중개를 하는 부동산이죠.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계약서를 가져오거나 아니면 기존 계약서에 임대인 이름을 바꾸거나 아니면 있죠. 계좌번호를 알려주거나 뭐 이런 방법으로 보통 있죠. 이제 새로운 임대인과 임차인이 보통 만나게 되죠. 만날 수 있는 사람도 만나고 뭐 만날 수 없으면 뭐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보통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맺어집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는 지인이 연락 와가지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어떤 경우가 하면 건물이 매매되고 나서 새로운 건물주가 내용 증명을 보내왔다. 며칠 이내로 계좌로 월세를 송금하고 월 관리비가 얼마니까 이것도 송금해라. 뭐 이렇게 내용 증명으로 왔다 이거죠. 세입자한테. 사실 이렇게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경우는 사실 좀 흔한 경우는 아니죠.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물론 뭐 아주 큰 빌딩이라서 있죠. 세입자가 뭐 한 20, 30명 되거나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뭐 이런 경우가 있겠지만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잘 하지 않죠. 보통 건물을 뭐 법인으로 매수하거나 뭐 회사 명의로 하거나 아니면 개인으로 하든 간에 보통 이렇게는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분이 나쁘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월세도 인상될 수 있다 하는데 월세는 원칙적으로 있죠. 그 계약서의 계약 기간 내에는 월세는 인상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상가 대시민 토지 왕시민 해가지고 뭐 이런 세세한 사항을 영상으로 합니다만은 회원으로 있죠. 가입을 해야지만 상가에 대한 것은 시청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월세 인상도 뭐 인상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 하는데 그거는 증언이 없는 경우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저도 한때 있죠. 부동산 쪽으로 해가지고 이래저래 많은 일이 있었는데 계약 기간 내에 월세가 인상 가능하다면 계약을 굳이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보통은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사람도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입자가 담당자한테 연락을 받다 이거죠. 근데 담당자는 아무런 결정 권한이 없고 뭐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책임자나 의사결정권자의 연락처를 물어봐도 연락처도 가르쳐주지 않는다. 그래서 협의를 좀 하려고 하니까 내용 증명대로 이행하시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만 전달한다고 합니다. 물론 건물을 소유하신 분도 요즘에 있죠. 융자, 이자나 뭐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보통 있죠. 건물을 한 번도 안 가져보다가 건물을 처음 가지게 되면 있죠. 본인도 모르게 이러한 형태가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사실 이렇게 그 내용 증명을 바로 보내는 경우 이런 경우는 사실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례로 제가 아는 건물인데 그 건물 어떤 경우인가 하면 새로운 매수자가 건물을 인수했습니다. 인수하고 그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세입자한테 내용 증명을 다 보냈다. 6개월 내로 다 비워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보통 소시민들 입장에서는 내용 증명이 오면 있죠.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껴가지고 움츠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 경우 어땠나? 거기에 두 분의 세입자가 나는 못 나가겠다. 상가임대차 보호구역에서 앞으로 10년은 더 있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있죠. 지금 4년째 건물을 짓지도 못하고 있고 앞으로 5년 뒤에 좀 세입자가 나가면
그때 비로소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입자는 뭘 좀 안다 이거죠. 그래서 날 내보내려 하면 최소 5억 이상 돌라 뭐 이렇게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어떻게 보면 뭐 음료수 있죠. 바카스 몇 병 그리고 이사 비용 일부만 하면 충분히 거기에 건물을 지을 수 있었는데 그 세입자가 있죠. 새로운 건물주가 다짜고짜 뭡니까 내용 증명을 보내는 바람에 세입자도 법적으로 뭐 법적으로 나간 것도 아니죠. 어때 보겠다 마음대로 해라. 자 이렇게 해서 골치 아픈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죠 뭐 돈이 있다 하더라도 보통은 뭔가 하면 원래 보통 뭐 원래 하면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좀 돈이 있으신 분이죠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보통 내용 증명을 바로 보내는 사람은 갑자기 좀 부자가 됐거나 뭐 이런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사는 세상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 아니겠는가. 특히 지금과 같이 있죠. 코로나 사태로 모든 사람이 힘든데 건물을 새로 인수했다 해가지고 건물주는 곱빼기도 안 보이고 건물주가 뭐 답답한 게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내용 증명을 편지 한 통 그냥 일반 편지도 아니죠. 보통 내용 증명을 보낸다는 것은 법적 절차를 밟겠다. 골치 아픈 문제는 대화로 하지 않겠다. 이 이야기 같은데 법적으로의 문제가 없다 하지만 코로나 1년 10개월 이런 상황에서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이렇게 하는 경우는 저도 최근 몇 년 사이에 뭐 건물 매수하거나 할 때 같이 좀 봐주고 최근에 VVIP 분들이 뭐 건물을 매수하는데 같이 이렇게 고혹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내용 질문을 보낸다. 이런 경우는 제가 거의 들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아니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흔한 경우가 아닙니다. 그래서 설사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약자는 어느 순간 코너에 몰리게 되면 법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건물주가 되시는 분은 조심을 해야 됩니다. 혹시나 제 대시민으로 가입하시려고 하시는 분 중에 건물주가 되고자 하시는 분은 선한 마음, 선한 건물주가 되고자 하시는 분만 가입하십시오. 악덕 건물주가 되려고 하시는 분은 가입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올 겨울이 유난히 춥다고 하고 길도 미끄러운데 건물주가 안 넘어지겠습니까? 세상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저는 이런 경우도 건물주가 세입자를 너무 코너로 몰아가지고 건물주도 상당히 삶이 어렵게 됐다. 이런 경우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법적으로만 해결하려고 이렇게 해서도 안 된다 하는 거. 오늘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간단한 영상을 하나 올립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나. 물론 건물주도 융자를 내가지고 건물을 샀기 때문에 이해는 됩니다만은 지금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좀 어느 정도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모든 것을 법으로만 해결하려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썩 좋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